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41탄입니다. 요새는 애국우파면 트럼프를 비난해야 되고 트럼프를 비난하면 애국우파인 것처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뭐 대한민국의 애국우파가 이른바 애국우파가 트럼프를 비난하던 말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트럼프를 이제 거의 뭐 적으로 삼고 또 트럼프가 적으로 삼아온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같은 미국의 PC 좌파 리버럴 언론들과의 그런 관계를 좀 봐야 되죠. 요새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나 그리고 민주당은 트럼프더러 이제 야, 너 왜 호들갑 떨고 그러더니 뭐 김정은한테 거의 다 양보하고 다 내줬냐 이런 식의 어조로 비난을 많이 합니다.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한 20시간 전에 연달아 3개의 저거를 올렸어요. 트윗을 올렸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북한하고 만났다고 북한에게 엄청 양보한 거냐? 만났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마치 양보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흠집 내기 뒷다리 잡기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북한과 대화 지금 본격화되면서 이 한미 군사훈련 잠시 중단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북한과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잠시 워게임 중단하는 게 대수냐. 그거 돈 많이 드는 게임이다. 대화 분위기에도 안 좋다. 만약 다시 대화가 실패하면 즉시 워게임 다시 시작하면 된다. 대화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오글오글한 자화자찬으로 이런 소리를 해요. 아시아 모든 나라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칭찬하고 있는 중이다. 모두들 기뻐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트럼프가 성공하느니 협상이 실패하기를 빈다는 식이다. 어쩌면 수백만 목숨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정말 이거 뭐 천변만화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얼굴 그냥 안면 몰수하고 또 확 방향 바꾸고 다시 또 방향 바꾸고 이게 무지하게 능수능란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해석을 하려면 좀 큰 그림을 갖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앞뒤를 문맥 속에서.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막 방방 뜨면서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을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뭐. 다 내줬다 이제 적당히 뭐 이제 협정 맺고서 자기는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했다고 이제 손 털고 뭐 이제 이럴 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한번 보죠. 문맥을. 일단 우리가 미국이 무적 상태라는 걸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 미국이 이제 연 4% 성장하거든요. 근데 미국 정도의 경제 수준과 경제 규모가 연 4% 성장한다는 얘기는 이건 대한민국 같으면 연 10% 이상 성장하는 거랑 같아요. 이거 무지무지한 성장률이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니 뭐니 이런 거 다 자급이 되는 상태니까 에너지, 식량, 지식, 금융,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뭐 말하자면 거칠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의 무슨 테러 국가가 이란이 빡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원자력 협상, 핵 동결 협상 미국이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경제 제재 강화해서 협상 다시 맺자고 지금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데 이란이 빡쳐가지고 이란의 서남부 해안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루는 길쭉한 바게트 빵 같이 생긴 지역이거든요. 그게 아마 이란 쪽의 서남부 해안 한 최소한 500에서 한 800km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로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 이상이 매일 다 나가요. 근데 이란이 빡쳐서 만약에 거기 못 나가게 만들고 거기 유조선을 만약에 뭐 좀 방해를 한다든지 격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만약에 만에 하나 벌어진다. 그럼 이제 이란이 이제 작살 나겠죠. 이란이 작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가가 뛰겠죠. 그럼 유가가 뛰면 미국 입장에서는 돈 벌죠. 이게 에너지 수출국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런 그 힘의 행사를 제어하거나 감히 거기에 대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상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의 그 국제정세상의 그 포지셔닝이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나서의 포지셔닝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강하다. 왜냐?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이겼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군 게 전 세계를 미국이 다 부흥시키고 먹여 살려야 됐거든요. 하다못해 일제나 나치 독일은 전범국가잖아요. 그럼 그 전만 해도 전범국가면 배상을 물렸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박살을 냈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마샬 플랜으로 돈을 풀어서 원조문자를 풀고 그래서 일본과 독일을 재건을 시켰죠. 그 방향은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건시켰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겉으로 보면 미국이 뭐 말하자면 족탈불급의 지배적 국가이지만 그게 빛 좋은 개살구인 게 전 세계를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미국이 군사력이나 뭐 에너지나 식량이나 뭐 금융이나 지식이나 이런 그런 눈에 보이는 미국 자체의 힘뿐만이 아니라 필요할 땐 전 세계 모든 이 자유진영의 선진 국가들 힘을 다 끌어다가 쓴다고요. 그게 군사적 힘이든 뭐든 간에 군사비 부담이든 전비 부담이든 군사적 힘이든 군사 공동작전이든. 그러니까 남의 힘도 자기 것처럼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보통 힘이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면 이때까지 미국의 보수는 이 리버럴을 공격을 했다고요. 상대방을. 근데 이게 상대방이 PC 리버럴 아니 PC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성혼, 뭐 군대 내 인권, 세금 많이 걷어서 가난하고 정의로운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는 운동 뭐 이런 그렇게 멋있는 소리만 하는 PC라는 건 정치 위선 완장질이요. Political correctness. PC 좌파인데 이 PC가 워낙에 힘이 좋으니까 미국의 학계, 뭐 언론계 다 잡고 있잖아요. PC가 힘이 좋으니까 보수가 PC를 적으로 내놓고 규정을 못했다고요. 트럼프는 PC를 적으로 규정하잖아요. PC를. 언론 부를 때 계속해서 페이크 뉴스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옮긴다면 이제 가짜 뉴스인데 좀 더 의역해서 옮기면 기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론을 계속해서 이 사람은. 트위터에서도 아까 그 트윗 메시지에서도 기레기라고 했었어요. 여기서도 보면 어디더라 이게 트위터가 세 꼭지가 있는데 요거요. 제일 처음에 썼던 거요. Funny how the fake news in a coordinated effort with each other likes to say I gave so much to North Korea because I met. 기레기들이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이 일사불란하게 내가 북한에게 엄청나게 퍼줬다라고 씹고 있는 꼴은 정말로 웃긴다. 근데 내가 한 짓이라고는 북한을 만난 것밖에 없다. 경제 제재도 해제한 적 없고 군사 압박도 풀은 적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매일 패요. 자기 트위터에서 기레기라고. 매일 팹니다. 그러니까 언론 전체, PC 전체를 적으로 삼아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와 군사 압박으로 이루어진 최대 압박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군사 포위로 이루어진 경제 제재, 군사 포위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PC 전체를 적으로 삼아서 이제는 PC 좌파라고 상대방을 정확히 규정해 버린 거예요. PC를 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전엔 PC를 이렇게 내놓고 규정을 적으로 못 삼았었어요. 미국 공화당이나 보수 쪽에서. 겁이 나서. 트럼프 때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PC를 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층 주류 분위기 전체를 적으로 삼은 거예요. 할리우드 전체를 적으로 삼은 거예요. 살벌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힘이 넘쳐서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세가.
이 상태에서 상대방을 북한을 최대 압박으로 계속 조이는 중이라고요. 자, 그러면 북한다우려면 미제 항복하느니 집단 자살하겠다 이런 그 멘탈로 맞서야 돼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미북회담 털어버리니까 바로 김정은이 친서 들고서 김영철이가 날아 들어가잖아요. 뭐냐면 북한의 위아래 다 털어서 그게 뭐 김가혈 쪽이든 혹은 최상류 범털들이든 범털 최상층이든 간에 미제 항복하느니 집단 자살하겠다. 이런 식의 광기가 없다는 얘기지. 이 광기 없으면은 그냥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까짓 거 촌스러운 핵무기 몇 개 깎아놓고 그것도 아직 탄도미사일 앞대가리에 달아서 미국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대외권 진입 기술이 아직 증명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탄도기 미사일만 해도 그래요. 그 미국이 바깥에 테러 국가에 자꾸 번질까봐 그런 거지. 탄도 미사일만 해도 얘들이 GPS가 없잖아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GPS가 없다고 항법 장치가 내비게이션이 없다고요. 그러면 자동 항법 장치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자이로스코프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관성에 의해서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달렸다라고 추정해서 그걸 가지고 날아가는데 이게 풍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풍속이나 이런 거에서 삐뚤어지면 보정이 안 돼서 한번 삐뚤어지면 멀리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촌스러운 탄도미사일 몇 개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들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우리 정말 죽어버리겠다는 결기를 보일 때 버틸 수 있는 건데 죽어버리겠다는 놈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싸움 끝난 거죠, 사실은. 싸움 끝난 거예요, 이거. 거기다가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지배층이 겁쟁이죠. 거기다 북한 경제가 이 해체가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요. 더 그렇겠죠. 더 해체가 빨리 진행되겠죠. 경제 압박으로 조여놓으니까 암시장과 장마당, 지하 경제에 의해서 밖에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공식적으로 무역 수입하던 것도 이제 다 밀무역이 되는 거고, 옛날에 공식적으로 수출하던 것도 이제 다 밀수출이 되니까 전부 지하 경제거든요, 이건. 심지어는 대금 결제조차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달러백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제은행을 못 통하니까. 그러면은 이건 전부 지하 경제화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국가의 비즈니스조차도 지하 경제화 돼 버린 거예요. 이 봉쇄에 의해서 아예 국가의 대외 무역 수출 수입이 다 끊겼든지 혹은 중국 쪽에서 구멍 숭숭 뚫어서 봐주더라도 그게 지하 경제로 변해버린 거라고 이게. 그러면 해체는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털 돈주와 0.1% 특권층이 김가열 쪽하고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원래도 좀 달랐는데 점점 더 달라진다고요. 얘들은 죽기 싫어하거든요. 얘들은 개혁개방 체제에서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자기 홈그라운드니까. 개혁개방으로 가더라도 우린 성공한다. 이건 어디서도 이미 나타났냐면요. 이미 지난 4, 5년 동안 잘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돈주들이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유학 탈북이 엄청 진행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4, 5년 동안. 보내놓고서 계속해서 암달러로 송금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선 통해서. 여기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만큼이나 그러니까 중산층 집안의 자제만큼이나 여유롭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 생활하면서. 이게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아니에요. 이게 기천명 단위라고 이미. 네 자리 숫자라고요. 거기다가 유학 탈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돈주들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경제가 많이 이게 해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폐
화폐 자체가 죽어버려 있어요. 북한 화폐가. 이게 지금 오른쪽에 김일성의 얼굴 박아놓은 게 북한 돈 5천 원 돈인 것 같은데, 이 화폐가 죽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92년에 제4차 화폐 개혁 때 한번 화폐가 죽었고요. 결정적인 건 2009년, 2010년, 2009년 말에서 12월부터일 거예요. 그게 2010년 그게 끝난 게 3월 달에 끝났는데 2월까지 시도했던 제5차 화폐 개혁. 그러니까 김정일 죽기 직전에 이것 때문에 완전 죽어버렸어요. 이 두 번 다 4차, 5차나 겨냥이 어딜 겨냥한 거냐면, 그러니까 4차 때는 암시장 아직 없을 때인데, 이 4차 때는 암시장이 없을 때인데 장마당이 시장 경제와 경향이 나타났다 그래요. 92년도에. 왜 그러냐면 91년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1991년에. 그래서 소련이 망하기 전에도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 물자는 80년대 중반부터 계속 줄어들어가는데, 소련 망하면서 이게 완전히 다 끊기니까 경제가 쇼크를 먹게 생겼으니까 이 공장 운영하고 농장 운영하는 이런 그 운영 주체들이 할당량은 메꿔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물물 교환하고 그걸 이제 화폐를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고 이런 방식이 막 튀어나오니까 중앙 관리를 강화한답시고 그때 화폐 개혁을 때려버렸어요. 92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때 막 싹트기 시작했던 시장 경제, 그러니까 암시장 경제의 돈주들이 그때 다 망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제4차 화폐 개혁은 2009년인데 이때는 정말 악랄하게 했어요. 2009년 말 2010년 초. 그래서 이거 주도했던 이때는 완전 장마당 때려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김정일 말년에. 장마당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해버리니까 이런 거거든요. 뭐 한 가구에 400원밖에 안 바꿔준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모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나는 99만 6천 원이 돈이 타버린 거예요. 200만 원 모아놨으면 199만 6천 원이 돈이 타버린 거라고 이게. 400원이면은 더 탄 거죠. 199만 9,600원이 타버린 거죠. 이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마당 다 폐쇄시킨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였나? 박남기인가 뭔가 경제장인데 그때 이 짓을 했어요. 2009년 말 2010년 초에. 그러니까 돈주들이랑 물주들이 전부 물건을 장마당에서 안 풀어버린 거예요. 아니 배급 경제가 망한 지는 벌써 몇 년 되는데 배급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 그렇거든요. 이미 1990년대 말에 굶어 죽을 때 그랬고요. 장마당에 물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원위치시키고 이거 실패 책임을 물어서 그때 경제상이든 박남기인가 뭔가 잔인하게 처형했죠. 그게 김정일 말년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때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큰 손등과 연결되지 않은 일반 돈주들은 털렸고 정치적 최상층 범털들과 연결된 최상층 범털 돈주들은 안 털렸어요. 정보가 미리 있으니까 화폐 개혁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전부 위안화로 바꾸거나 물건으로 바꾸거나 달러로 바꾼 거죠. 미리.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 돈은 노동당 당비 낼 때밖에 안 써요. 벌금 내고 할 때. 그거 외에는 북한 돈은 안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물건을 사요. 예를 들어서 밧줄이라도 산다고요. 밧줄이라도 우리 철물점 가면 밧줄 이렇게 한 사리 감아갖고 뭐 한 돈 10,000원 주고 팔잖아요. 100m, 200m짜리. 그거라도 하나 사오는 거예요. 안 썩잖아요. 집에 놔두면은 언젠가 밧줄 찾는 사람한테 팔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10m씩 끊어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쟁여놓든지 달러나 위안화로 쟁여놓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특히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돈은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군대가 됐건 국영기업이 됐건 국영농장이 됐건 간에 자기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자기도 뭔가 바깥에 암시장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군대가 반찬을 사고 쌀을 살라 그래도 쌀을 확보하려 그래도 뭔가 지역 사회에 가서 약탈을 해오든지 아니면 군대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 갖고 갖다 팔아야 되든지. 이게 뭐 호위사령부랑 비밀경찰밖에 없는 거죠. 국가 체제라는 게 이미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라고요, 지금.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나마 국가무역이라고 하던 것조차도 이제 전부 밀무역으로 바뀌니까. 은행과 은행 결제도 안 되고 바깥에 돈 보낼 방법도 없고 그럼 바깥에 가서 물건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러를 바리바리 포장해서 들고 가든가 금괴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갈 때. 안 그 물건 어떻게 사올 거냐고요. 또 마찬가지죠. 물건을 여기서 내다 팔아도 상대방이 저한테 은행 송금을 우리 기업으로 은행 송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상대방이 달러 뭉치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안화 뭉치나. 그러니까 버젓한 무역도 전부 밀무역화 되는 거예요. 옛날에 버젓했던 것도. 그러면 그 중간에 그 현금 다루게 되면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죠,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북한 체제 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미국은 무적이고 계속 최대 압박으로 경제와 군사로 계속 조여놓은 상태에서 북한 지배계급은 그게 뭐 김가혈종 내던 아니면 최상층 범털이던 요번에 핵과 미사일 껴안고 다 같이 죽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미치광이 같은 결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저 죽기 싫어요 하고 버들버들 떨어요. 그렇죠? 북한 지배층은 겁쟁이고 북한 경제는 매 순간에 해체된다고.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면 미국의 최대 압박이라는 거는 경제 압박, 군사 포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 7월에 이제 부임하잖아요.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바로 지난달까지 태평양 사령관 지낸 해리 해리스가 부임하는 거 아니에요. 5월 말까지 태평양 사령관 지냈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사성장군 그리고 이제 전략통이에요.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면 미국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집단이거든요. 거기가 육해공 다 해병대까지 그거를 운영한 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부임한단 말이에요. 7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체가 나날이 더 빨라지고 더 깊게 이제 원래도 전부 지하경제고 장마당이지만 이제 버젓했던 공식무역 파트도 밀무역화돼 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바깥의 압력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 김가열 쪽과 최상층 범털 사이에 이반이라는 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아래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죠. 은하철도 999, 청룡열차를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잡아서 인간으로 잡아 돌리고 언제 김가열통 혈족이 김가 지배자가 언제 서방 땅을 밟아봤어요? 언제 판문점 아래 땅을 밟아봤어요? 좋은 거죠.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이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사람들 눈에. 그 다음에 범털 최상층 그 과정에서 협상이니 뭐니 하면서 김영철이니 뭐 누구니 전부 그 범털 최상층과 접선고리가 형성될 거 아니야. 전부. 눈빛 하나만으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의미심장한 암시를 그 전면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상대방은.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트럼프가 뭐 이른바 대화라는 게 이런 거지 적당히 해갖고 뭐 CBID도 안 하고 트럼프는요 지금 제가 보기엔 CBID를 하면서 개혁 개방에 이르는 그 구멍을 뚫을 거라고요. 분명히. 이거 구멍 하나 제대로 딱 뚫리면 그냥 넓혀져 가요. 이렇게 취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이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이렇게 상상을 좀 제대로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자유대한민국 다 버리고 북한 김정은 집단하고 뭐 쎄쎄쎄해서 뭐 하려 그런다. 천만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또 차라리 문재인 정부 쪽은 저쪽도 선수잖아요. 문재인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쪽은 선수니까 차라리 덜한데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이제 막 뭐 그러니까 뭐 뻔하죠. 메시지가 김가열 쪽의 사교 전체주의 체제가 유지되면서 핵을 내려놓고 김정은이가 계몽공주처럼 개혁개방으로 가고 미국과 짝짝꿍이 될 거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개혁개방 가려면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화폐라도 일단 자기 북한의 국가 화폐라도 장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국가가 정책을 피고 뭐 난리를 부릴 거 아니에요. 화폐 하나라도 장악을 하려면요. 딱 이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암세포가 다 번져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면적인 개방해버리고 정상적 은행 서비스 해버려야 돼요. 이게 지금 상태가 뭐랑 똑같아요? 캄보디아랑 같은 거예요. 캄보디아 가시면 공식 화폐가 달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터버려야 된다고요.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화폐 바꾸고 이거를 다 자율 환율 도입해 갖고 전부 터버리고 전부 그냥 그 시장 환율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결정되게 만들어주고 단지 은행에서 그걸 공식화시킴으로써 그걸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틀만 만드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캄보디아처럼 개방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요. 자, 김일성 사교체제가 캄보디아처럼 개방해요? 김정은이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사람 끌어내다가 공개 처형하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가는 길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미국한테 질질 끌려서 CVE 하다가 개혁개방의 어떤 구멍 하나 딱 뚫린 다음에 그게 확 번져버리는 형태가 될 거라고요. 혹은 그 과정에서 우당탕 콩탕 나버리든지.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 그림을 가지고 트럼프를 평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트럼프가 근데 이제 미국에서 워낙 이제 민주당이랑 막 제도권 언론들, 그러니까 이 PC 좌파 언론들, 뭐 CNN,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중포를 맞잖아요. 중포를 맞고 있거든요. 또 월시저널은 그렇게 많이 세게는 안 패도 야 트럼프 그 뭐 정상회담 그 뭐 요란하게만 했지 아무 실속이 없었어. 그럼 맞죠? 트럼프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만난 것뿐이다. 대화 이제 시작 할똥말똥한 거다. 대화해서 안 되면 다시 워게임 돌아간다. 다시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 얘기를 트럼프 본인이 하잖아요. 근데 뭐 이게 미국 국격을 낮추고 어쩌고 미국은 저기 북한한테 다 퍼졌다 그러고 이런 주장을 이제 막 그 메이저 언론들이 퍼붓고 있거든요. 보자고요. 그게 트럼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심지어 요새 누구 만나면 야, 그 트럼프 탄핵당할 텐데. 트럼프 지금 공화당에서도 고립될 텐데.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기레기들이 지어내는 얘기고 한편으로는 이른바 애국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서너 달 전에 어디 신문에서 읽은 거 이제 기억해내서 막 얘기하는 건데 그 옛날 버전이에요. 한참 옛날 버전이에요. 지금 미국이요. 4%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원래 공화당을 잘 안 찍는 흑인과 히스패닉 쪽이 전부 공화당으로 옮겨 타고 있고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그 후보 출마했을 때 트럼프가 후보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거기 17명이나 나왔었어요. 그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 2016년 봄에 그 프라이머리 출마했을 때 17명이 나왔는데 그걸 트럼프가 다 물리치고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공화당이 트럼프 말을 잘 안 들어요. 원래. 트럼프 공화당의 정통 라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앞에 다 납작 엎드렸다고요. 공화당 전체가. 왜냐?
선거에 지금 뭐 그 중간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계속 선거가 있었는데 하원의원 선거도 여러 번 있었고, 근데 여러 군데 있었고, 거기 나가서 트럼프 패 팔고 다니면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패만 팔면 난 된다 당선. 그러니까 당연히 납작 엎드리죠. 그래서 공화당을 트럼프가 완전 장악한 상태가 돼 있다고요 지금. 거기다가 표가 그냥 흑인하고 히스패닉 쪽에서 밀려 들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요새 경제 성장이 워낙 좋아갖고요. 임금이 저절로 그냥 시장에서 한 20, 30%씩 막 올라버렸어요 지금. 임금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잘 사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고. 미국이 50년의 최저 수준인가 그렇죠. 50년 만에 저기 실업률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른바 애국 우파한다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도 맨날 뭐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또 만나서 얘기하면 뭐 트럼프가 탄핵당하느니 뭐 이제 공화당도 다 등을 돌렸다느니 뭐. 옛날에 우리 한국의 깡통 좌파가 1년 전에 떠들던 얘기를 지금 리바이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운동 못 이겨요. 현실은 인정을 하고 객관적으로 본 상태에서 싸워야지 왜 뇌내망상에서 싸우냐고요. 또 그분들은 저한테 뇌내망상한다 그러시겠죠. 자, 누가 뇌내망상하는지 좀 더 보자고요. 이 미국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대통령이 전쟁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패고 60일 만에 60일 안에 의회의 사후 비준을 받으면 돼요. 그걸 파워 오브 워, 전쟁 권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이 파워 오브 워가 대통령의 파워 오브 워가 적용되는 대상이다라는 그런 의회 쪽 관점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의회 비준 없이 그냥 불시에 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불시에 패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 때 100년 전에 유럽에서 전쟁 터진 다음에 3년 후에야 참전했어요. 참전한 이유는 뭐였냐? 명분은 뭐였냐? 미국이 영국에 공급하는 파는 물자를 독일 잠수함이 중간에서 깼단 말이에요. 대서양에서. 그러니까 중립국의 무역 자유에 대한 원칙을 독일이 훼손한 거예요. 그거가 명분이에요. 3년이나 걸렸어요. 제1차 세계대전 참전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더 지독해요. 중일전쟁이 37년에 터졌는데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4년 동안 꼼짝 안 한 거예요.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터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터지고 유럽 제2차 세계대전 터지고 2년을 꼼짝 안 한 거예요. 그럼 꼼짝한 다음에 스스로 움직였냐? 아니에요. 1941년 12월 6일 날 일제가 하와이를 패니까 그때 움직였다고요. 그때 움직여서 한쪽으로는 유럽 가서 나치를 작살내고 다른 한쪽으로는 태평양에 와갖고 한쪽은 나치, 다른 한쪽은 태평양에 와서 일제를 작살냈죠.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렇게 군사력을 그냥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못 돼요. 월남전은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다음에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식민지를 독립시켜줬는데 미국도 필리핀 독립시켜줬는데 프랑스만 깡 부리고 그러니까 강짜 부리고 독립을 안 시켜준 거예요. 북아프리카 알제리 이런 데들. 그래서 거기서 튀니지 이런 데서도 저게 튀어나왔잖아요. 저게 민족해방전쟁 튀어나왔잖아요. 인도차이나 독립 안 시켜줬다고요. 그러니까 15년을 독립을 안 시켜주고 객이니까 15년 동안 망쳐진 거예요. 상황이. 15년 동안 망쳐진 거예요. 인도차이나가 완전히 프랑스 애들에 의해서.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5년 후에 똥밭이 된 다음에 미국이 끌려 들어갔다고요. 거기에. 소련이나 중공의 팽창은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정말 비극적으로 끌려 들어간 케이스예요. 멍청한 상황에서. 걸프전은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니까 그게 1990년 가을 일이에요. 여름 일이에요. 쿠웨이트를 이라크가 느닷없이 쳐서 점령을 하니까 미국이 쿠웨이트에 점령한 이라크군을 격퇴시키고 그거에서 끝냈죠. 이라크는 안 쳐들어갔어요. 많이.
그러니까 한 8개월 동안 치고 빠진 거예요.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은 2001년, 이게 2003년 뭐 이럴 텐데, 이거는 뭐냐면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근거지를 없애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미국 본토에서 테러 나느니 거기 가서 개고생하면서 싸우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슬람 테러 세력이, 근본주의 테러 세력이 근거지를 확보할 수 없도록 근대적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근대적 국가 만든다고 15년째, 14년째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쳐서 무너뜨리는 건 빨리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근대적 국가 만들기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런 데서도 보듯이 미국은 이렇게 이게 호전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의외로. 이게 우리나라 깡통좌파가 뭐 굉장히 미국 호전적이라 그러는데 이 전쟁을 했을 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이 지도자들이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북한은 그동안 뭐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렇게 했었고 태영호 책에서도 나오지만 자기들 탄도미사일 뭐 핵기술 가지고 이스라엘 협박해서 삥 뜯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나오지만 생화학 무기 이런 기술을 뭐 이제 저기 어디야 중동권에 수출을 하고 미수출하고 뭐 이런 아주 위험한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명분은 이미 많이 차 있어요. 그러나 이게 큰 전쟁이잖아요. 예방전쟁 벌리면 인구 2천만짜리를 잡아뜨리는 건데 큰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 관한 책임 분산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언론이 시비 걸려야 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예방전쟁하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미친 척하고 김정은이랑 같이 노는 사진을 만들어 내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과 미국 메이저 언론이 갑자기 대북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 보고 야 너 왜 걔랑 노는 거야? 걔 더 쪼아야지. 그 트럼프는 이제 뒤로 자빠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니 민주당과 그 메이저 언론이 다 대북 강경 노선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가 입장 확 바꿔갖고 예방전쟁 하면 단 하나만 각오하면 돼요. 개망신하죠. 조롱감 되죠. 근데 그거 각오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거 개망신하고 조롱감 되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요. 그거 정치적 타격 입는다고 안 입어요. 연 4% 경제 성장에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가 이렇게 밀려들고 있는데 공화당 쪽으로 속된 말로 우리 바둑 둘 때 만방 이길 필요 없잖아요. 반집 이겨도 이기는 거거든. 그 고수는 뭐 반집, 뭐 한 집 반,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요 정도까지로 이기잖아요. 계가를 항상 해서 집 계산을 해서 이긴다고 생각되면 가장 안전한 수들을 도가거든요. 굳히는 수, 굳히기. 그러니까 이게 이 고수는 그 게임을 뛰기 때문에 만방 안 하죠. 그냥 막 파죽지세로 이기는 거 이런 거 잘 안 해요. 고수들은 똑같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이길 만큼 이기면 되지. 각 선거구에서 단 한 표씩이라도 이기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덕에 전부 각 선거구에서 10,000표 차이로 이길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이미 이기게끔 그 돈 나와 있네. 오케이? 그럼 나는 개망신 한번 감행해. 개망신을 각오를 하겠다. 개망신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이게 역설적인 게 전쟁 없는 평화붕괴 가능성은 더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능히 그럴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나 북한 범터 상류 측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더 협상력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협상의 귀재예요. 가만히 보세요. 자, 상대방을 완전 몰아넣었잖아요. 최대 압박을 해서 상대방을 몰아넣은 다음에 상대방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희 얘기하시죠 하고 백기 들고 딱 나오니까 갑자기 평화 모드, 비둘기 모드로 확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비둘기 모드로 확 도니까 이 죄송합니다. 찐따 같은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메이저 언론은 트럼프더러 야, 너 왜 갑자기 속 없는 비둘기 된 거야? 너 돌았냐? 너 바보 됐냐라고 트럼프를 공격을 하면서 공격하려니까 지들이 매파가 돼야 되잖아요. 민주당과 메이저 언론들이. 이때까지 트럼프더러 왜 그렇게 무지막지한 군사 압박하냐라고 비판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매파로 돌아서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해서 매파로 도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진짜로 예방전쟁 할 때는 얘들은 매파 예방전쟁 자체는 비난을 못해요. 오히려 비난은 뭐만 할 수 있냐면 야, 어차피 예방전쟁 할 거 너 왜 이렇게 막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그랬어? 왜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개망신 시키는 거야, 국가를? 그 개망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근데 상대방이 볼 때 트럼프라는 인간은 그까짓 거 개망신 한번 하는 거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우는 사람이다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익힐 거고. 두 번째, 트럼프가 그런 개망신, 매파, 예방전쟁으로 급선회하는 짓을 저질러도 11월 선거에서는 큰 타격 없다. 라고 상대방이 이해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선 트럼프의 비둘기 앞에 비둘기가 매로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비둘기가 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비둘기 흉내를 냈고 그 비둘기의 모습 안에 감춰져 있는 건 여전히 매고 그 비둘기 모습 앞에 상대방이 잘하면 예방전쟁 없이 평양붕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가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뭐 김정일이가 이 비핵화를 주도하는 것 같은 뭐 핵무기 다 드러내고 이런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겠지만 곧바로 그 뭐로 이어질 거냐고요. 우당탕 콩탕으로 이어져요. 지금 문재인 정부나 대한민국 깡통좌파는 김일성 그 전체주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가 곧바로 계몽군주 체제로 전환돼서 김정은이 CVID 비핵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CVID의 I가 뭐냐고요. 불가역적인 거 아니야. 불가역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전면적 개혁 개방을 해야 돼요. 불가역을 하려면. 전면적 개혁 개방 외에는 아니 사람도 있고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다 그런데 지하에다 동굴 파놓고 다시 만드는 거 2달이면 만들죠. 불가역이 어딨냐고. 불가역 되려면 완벽한 검증 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자유화 CBIL이 돼야 돼. Liberalization.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렇게까지 끌고 간다고요. 이거는. 또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북한 내부가 그렇게 취약해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3단계 통일을 전망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싸구려 죄송합니다. 우파 민족주의 막 들떠가지고 힘도 없는데 바로 무찌르고 흡수통일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면 안 돼요. 힘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흡수통일 주역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멘탈 게임이거든요.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뭐 깡통좌파니 뭐 주사파니 욕 많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85년경부터 늦어도 우리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문화와 정신과 그걸 뒷받침하는 교과서, 그걸 뒷받침하는 문학작품, 예술, 비평, 뭐 영화, 그다음에 대학 교수진들 이게 일사불란하게 강화돼 왔었다면 어떻게 주사파나 깡통좌파가 머리를 들고 이 지경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나 정신과 철학, 이념 이런 거를 다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무도. 그냥 물질주의와 기능주의, 자기 혼자 좀 출세하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썼지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멘탈이 우리가 없었다는 얘기라고. 멘탈이. 이건 우남 이승만이 1904년에 쓴 독립정신이 바로 그거잖아요. 독립멘탈이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독립전략도 아니고요. 독립사회도 아니고요. 독립민족도 아니고요. 독립국가도 아니에요. 독립멘탈이라고 책 이름이 독립멘탈이요. 실제로 보면 전부 멘탈 강화에 대한 얘기예요. 독립적 개인이 되는 그 멘탈 세계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게.
이것도 멘탈 게임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인간관, 세계관. 우리 사회 안에 우리가 이념과 가치와 관점을 들급하지 못해서 이런 훌륭한 사회를 주사파한테 내줬는데, 전직 주사파들한테 내줬는데 30년에 걸쳐서 그 멘탈 가지고 우리가 북에 있는 동포한테 뭘 전할 거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멘탈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과 사회관과 세계관과 예술관과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없으면 무슨 통일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당한 개인으로 부활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의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걸 이끌어내줘야 되려면 우리 자신이 멘탈이 확립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통일의 멘탈을 갖추는 것. 그 멘탈로 통일되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 과제예요. 그게 첫 통일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 주사파와 전대협 세대의 전횡과 독재를 극복할 수 있는 멘탈과 행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통일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라이프스타일의 통일이죠. 저거 다국적,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이 들어가서 저 북한 결국 정리한다고요. 우당탕 궁탕 나고 그러면 북한이 세계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국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갈 거라고요. 그때 북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휴전선 남쪽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원리가 같아지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의 원리의 통일이라고. 라이프 스타일의 통일이 두 번째가. 그리고 나서야 그럼 그게 벌써 한 10몇 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그리고 나서야 국가의 통일이 온다고요.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국민들의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과 자유민주 사우스코리아의 국민들의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 두 개가 궁합이 맞으면 그때 가서야 국가의 통일이 온다고요. 이 통일 우리 3단계를 정확히 비전하고 있어요. 비저닝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란 말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거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한 걸음의 흡수 통일이란 건 없다고요. 그건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요. 미국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인다고 하면 힘도 없는 몇 명이 깨끗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게 힘을 갖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면 미국도 손발이 많이 묶이죠. 그래서 우리 좀 현실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3단계 통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세계관, 인간관이라는 관점과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북한 사람들한테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형태까지. 그 수준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갑갑한 건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정당 정치를 좀 재건을 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저는 뭐 빠지도 안 달고 있고 당에 무슨 중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건 자유민주 진영에 저는 뭐 크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저희 자유민주 시민 진영이 유권자가 조직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정당의 뿌리가 일천하기 때문에 정당 정치인만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각 선거구에서 혹은 최소한 100만 단위의 중광역에서 유권자들이 조직화돼야 된다고 이게. 마지막으로 자유민주 지식인들은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어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멘탈을 정립된 멘탈을 담아서. 갈 길 많아요. 이거 진짜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서 한 1, 2년 안에라도 제대로 되면 한 1년 안에 제대로 되면 한순간에 상대방은 박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공유가 안 됐었고 이런 걸 위해서 돈과 사람이 모인 적이 없고 이런 걸 위해서 엮인 적이 없어요. 다 각기 놀았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DNA와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진행 스피드라는 건 굉장히 빠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오늘 모시죠.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일본 언론들 요새 어조가 그래요. 저 어른이 올라갖고 노는 것 같다. 좀 두고 봐야겠다. 그런 여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좀 보세요. 제가 뭐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악담, 뭐 별놈의 소리 다 했고, 뭐 작년 초에 그 깡통 좌파가 떠들었던 소리, 뭐 곧 탄핵당한다는 둥, 뭐 러시아 스캔들이 있다는 둥, 뭐 러시아에 가서 그룹 섹스한 무슨 동영상과 뭐 자료가 있다는 둥, 뭐 하여간에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데 그거 이상의 표현도 많아요. 폼페오에서도까지. 그렇게 안달복달할 일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봤지만 그 빅게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빅게임 속에서 미국의 포지셔닝,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잘 포지셔닝 시켜갖고 이해를 해주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를 할지가 보인다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김정은이 처음에 주인공처럼 보이고 그 다음번에는 김정은을 날려버린 무슨 초대형 범털들이 주인공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개혁, 개방, 자유화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특히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존재해서 그래요. 구멍이 한번 뚫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민초들의 기대 수준이 대한민국을 모델링으로 한 기대 수준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저기는 개혁, 개방과 자유화의 범위와 속도가 컨트롤이 안 되는 땅이에요. 한번 제대로 구멍 뚫리면은 민초들이 바로 대한민국 수준을 기대 수준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게 미국의 숨어있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는 전략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만이 저기에 대량살상 무기와 핵을 다시는 개발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가야만이 불가역적이 되니까 그렇게 가야만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모델 케이스를 제공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가야만이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게 되니까 사회 정치 심리적인 그래서 그 길로 갈 거다라고 어떤 큰 전제를 계속 고민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런 일은. 그래서 큰 전제를 딱 말뚝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그림 아래서 나머지를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뭐 신문에서 트럼프가 다 들어먹어서 이제 대한민국 바치고 이제 김정은한테 다 속아 넘어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떠드는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지금 미국이 우리 자유외국 시민들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좀 속 시원하게 풀어줄 좋지 않죠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개땡땡하고 화내고 어린애같이 짜증 부리고 이러실 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